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동료, 같은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조금 마음이 상해도 시간이 지나면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한번 상한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한마디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까? 오늘 맹자의 이 한 문장은 바로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답을 줍니다. 오늘의 구절은 맹자에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간문교제하시며 공약.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공경하는 마음이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공. 이 한 글자는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공은 예절이 아닙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는 태도도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기술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공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말투가 서툴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존엄을 먼저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진짜 공은 겉에서 드러나기보다 대화의 결에서 드러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자세, 쉽게 평가하지 않는 태도, 말을 마치기 전에 판단을 미루는 습관. 이것들이 모두 공의 모습입니다. 공은 상대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살리기 위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한 공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은 날은 드뭅니다. 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피로는 갈등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쌓입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길 때,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상처보다 작은 무시에서 더 오래 아파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지치는 이유는 대부분 말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태도의 결 때문입니다. 존중이 느껴지는 관계에서는 말이 조금 거칠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아무리 부드러운 말도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한 공이 인간관계의 핵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기 전에 먼저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투는 늘 부드럽고 겉모습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사람들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항상 자신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만 듣고 결국 대화는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공손했지만 마음에는 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한 공은 바로 이런 공손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존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낮아져야 하나요? 상대를 높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맹자가 말한 공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경은 누군가를 위에 올려놓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는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이 생기면 말이 열리고 말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공경이 있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경이 사라진 순간 관계는 빠르게 거칠어집니다. 말투는 그대로여도 느낌이 달라지고 행동은 같아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공경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생존 조건입니다.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연을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태도. 그것이 맹자가 말한 진짜 공경입니다. 어느 모임에서의 일입니다. 모두가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기술은 특별한 화술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공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고를 때 이런 기준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유용한 사람인가.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기준이 달라집니다.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인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인가. 결국 남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맹자의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대답의 온도 하나. 그것이 크게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경이 사라진 관계는 늘 이렇게 조용히 금이 갑니다. 존중이 있을 때는 조금의 오해도 대화를 통해 풀립니다. 하지만 존중이 사라지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침묵이 관계를 대신합니다. 사람은 큰 상처보다 작은 무시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까? 이 질문이 쌓이는 순간 관계는 이미 예전의 관계가 아닙니다. 공경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참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참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서는 이미 거리가 생겨 있습니다. 맹자는 그래서 공을 교제의 시작이 아니라 교제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공경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인연도 결국은 흔들리고 결국은 멀어집니다.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존중입니다. 공경은 상대를 위한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 습관은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가볍게 취급받습니다. 반대로 늘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공은 품격을 쌓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분 곁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같은 눈높이로 대했고 누구의 말이든 끝까지 들어주었으며 사소한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 있으면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든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교제의 마음, 공이 삶에서 구현된 모습입니다. 맹자는 복잡한 인간관계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말하는 법도 설득하는 법도 이미지를 관리하는 법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를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관계는 전략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유지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인맥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관계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만 정직하게 붙들고 있어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오늘 맹자의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복잡한 방법을 찾지 말라. 단 하나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 마음이 있으면 말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표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맹자의 말이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